주로 이제 유압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살았고요. 그래서 한국에 좀 쓸만한 것들을 했고, 특히 이제 제가 두산인프라코아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압 부품이 기반이 되기엔, 그래서 굉장히 작은 회사가 큰 회사에 수천억 대에 팔리게 되는 것이 됐었고, 또 버추얼 블리드 오프라고 해가지고 전자 펌프를 해서 두산인프라코아의 핵심 기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실제로 오고는 있지만, 옛날에 제가 벌써 10년이 넘은 시절에 지능형 굴삭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했는데, 제가 뭐 여기 나왔지만 요 아마 경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제가 이제 에세이를 하나 내가지고 엔지니어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인생 디자인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또 뭐 주제 넘게 뭐 오페라도 써가지고 공연도 했고요. 여러분 제 이름 유튜브에 쓰시면 돼요. 이거 옛날에 했던 공연 음반이고, 뭐 이런 음반, 제가 개인 음반은 2개, 연합음반 2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CA 학회와 연계가 된 게 이쪽 분야예요. 제가 한동안 두산인프라코에 있을 때 CA 팀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6가지 분야의 그 해석을 해가지고 국내 사람들에게 발표도 하고, 또 뭐 제가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모든 것을 해석한다. 심지어 여러분의 사랑도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국제 발표도 했던 것이 기억합니다. 제일 그 당시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은 소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이야 많이 더 발달했겠죠. 근데 소음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의 심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유압이 결국은 이제 제 그 삶의 상당히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압들은 그럼 어떻게 실제로 쓰이고 있느냐. 제가 89년도인가 그 당시에 87년도쯤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지게차 그 FEM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FM 설계를 해놓고 FM 해석을 해놓고 한번 해봐라.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냐. 근데 너 그거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라.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정력학, 동력학, 뭐 유동해서 연성해서까지 굉장히 잘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고,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는 셉6라는 요즘 ERP 말고 해가지고 3차원 좌표를 키인해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도 지금 굉장히 돈이 될 만한 이런 구멍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실제로 작은 사이즈의 유압기기를 큰 사이즈와 동등한 기능이 되게 하는 실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주물은 굉장히 바꾸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 일반적으로 스풀들을 보면 다 각이 져 있고 뭐 절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바꿔가지고 굉장히 적게 그 플로우 포스를 줄여주는 그런 거랄지 이런 것들이고, 제가 최근에 또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전자비례 밸브를 많이 개발을 해가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시험하다가 지금은 해석을 통해 가지고, 물론 뭐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거 하고 있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설계론을 배우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소 설계는 배웠지만 설계론을 배우지 않고 사실 졸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 와가지고 설계하라면은 도면 복사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수치 바꿔가지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를 설계 엔지니어를 키운 다음에 설계를 하게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2개월도 안 돼가지고 설계하잖아요. 근데 설계와 그림 그리는 것을, 이게 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가 가진 게 도면이야 만화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면이라는 것은 그 도면대로 그렇게 하면 제품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만화는 하나의 가이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만들면 성능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도면이 아니에요. 설계를 보면은 요구된 바를
요구된 바죠. required 펑션을 가능한 방법으로 이뤄내는 것, 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창조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입니다. 물론 뭐 그거 하느라고 밤새고 해가지고 육체적으로 많이 하겠지만 핵심은 그런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상반된다 이거죠.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값은 사야 된다. 우리 알잖아요. 그 핸드폰 같은 이 강화 유리 하나만 해도 원래는 7, 80만 원 가는 거였죠. 그런 거에서 조제했고, 세 번째는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 혼자 하는 설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항공기랄지 조선이랄지 이런 엄청난 걸 할 때 혼자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저 할 때 개인이 소프트웨어 짜는 걸 금지시켰어요. 본인도 6개월 후면 무슨 소프트웨어인지 모르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커머셜 코드를 써가지고 그 코드가 서로 연계되고 다음 세대 사람들도 그걸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 과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대부분 엔지니어죠. 저처럼 엔지니어이자 시인자 오페라 작곡가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어떤 자연과학의 지식, 네이처의 어떤 그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렇지만 굉장히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협소한 조건에서 뭔가 솔루션을 내야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면 물건이 팔리지 않거나 이미 값은 싼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딱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 개발하겠다는데 대부분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5%가 넘지 않는 지지를 받는 제품을 개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와 회사에도 이익을 내야 되지만 고객이 자기가 투자한 그 밸류를 훨씬 더 갖게 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물건 하나 설계를 해놓고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도 검증하고 막 만들어 쓰다가 리버전도 하고 또 남이 좋게 하면 또 바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좀 느끼실지 모르지만 인생 살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요. 프로스트가 말하는 not taken road, 택하지 않는 길을 왔다고 생각하는데 갈 길을 모르는. 왜 그러냐? 설계를 하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남들 그 대충 눈치 보면서 우리 체육장 잘 나가네?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사장님 보니까 그런데 나하고 델타 차이는 너무 커지고, 그러다가 절망을 하고 또 다른 길을 바꾸러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말아먹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설계하지는 않는 거예요. 설계를 하지 않고 살고 특히 엄마가 시켜준 학과정하고 엄마가 시켜준 대학 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엄마가 시켜준 회사 가가지고 다녀보니까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기계를 설계하기 전에 여러분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생을 설계하는 자에게는 기계 설계, 모든 시스템의 설계의 책임자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이죠. 너 그러면 행복하겠니? 제가 에세이까지는 안 썼는데 작년 초인가 어떤 학회를 가면서 우리 직원이 가져와 가지고 이 책이 감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김용하 씨인가 여행의 이유 쭉 한 1시간 남짓하는 게 있겠더라고요. 읽어보면서 야, 이 정도는 나도 할 말이 있다 해가지고 써낸 게 너 그러면 행복하겠니입니다. 간단하게 너그행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엔지니어라면은 이 책 읽으셔야 되고, 특히 엔지니어의 배우자라면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또 엔지니어를 소위 단무지, 공돌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정말 그 독일어로 된 책이었지만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컨스트럭티언, 그러니까 설계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생 설계를 하지 않고 기계 설계를 하면 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파나소닉 고노스케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너네 오빠와 엄마 그리고 형이나
아버지가 쓸 장비를 만든다. 전구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라. 괜히 돈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런 설계로 해가지고 저는 제가 두산에 있을 때도 그러죠. 너네 형이나 오빠나 아버지한테 팔 수 있는 굴삭기 만들어라.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게 아니고 밸류에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라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못 팔 장비라면 설계하지 말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 설계를 하는 거 보면은 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는데 인생 설계와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에 있느냐? 묘비명이 있습니다. 한때는 뭐 묘비명 쓰기 이게 페이스북에서 많이 유행하기도 해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 중광이라는 아저씨 괜히 왔다 갔다. 뭐 저는 좀 크리스찬이고 장로다 보니까 좀 하나님 명예 회복을 시키는다. 하나님 명예 회복이라는 말도 제가 한 20년 전에 썼는데 이제는 일반 용어처럼 좀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새로운 거가 나올 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뭔가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아가지고 특히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밤낮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시간은 가 있고 또 과제 내야 될 시간은 와가지고 밤을 새도 안 되고 컴퓨터는 갑자기 고장이 나고 이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가끔은 생각을 하자.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 바람은 어디서 오는가? 무슨 말을 하려고 나한테 다가오는가? 또 가을은 왜 나에게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마음을 심쿵거리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려운 강의 들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분적분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미분적분 잘해가지고 인생 약간 출세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수님들 상대로 강의할 때 그래요. 교수님들 솔직히 미분적분 못했으면 교수 안 됐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분적분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미분적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합니다. 인생의 맛은 미분이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기울기, 변화를 가지고 따집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 저도 오디오를 좀 좋아하지만 오디오가 소리가 다른 거하고 좋은 것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근데 미분이 값이 좋은 걸로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뭐 마약이랄지 뭐 술이랄지 뭐 이상한 걸로 하다가 너무 예민한 것만 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구 자동차 군산공장 오픈했을 때 일주일 동안 힐튼 뷔페를 먹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3일 지나니까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 당시 19,000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싸지 않는 거죠. 그 당시 97년도에. 그런데도 다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뭐냐면 내가 누구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살아왔는가에 대한 적분이 인생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일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면은 집보다 한 10배 많잖아요. 그런데 회사 와가지고는 즐겁기보다는 맨날 싸우고 혹은 뭐 언제 퇴근하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여러분의 인생이죠. 인생 설계를 하는데 정말 목표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남을 이겨라, 1등 해라, 덜 떨어진 친구하고 놀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 어릴 때 이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이 정도 출세하신 거 아닙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삶에서는 사람들 말하고 싶을 때는 이런 걸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플라톤의 5가지 행복을 보면은 이거 뭐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뭐 약간 좀 멍청해라, 좀 이기적이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제가 이거 다 드릴게요. 이게 필요하시면. 정말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저도 강의할 때 되게 2%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 한 100명은 안 됐으니까 이 중에 1명이나 2명 제 강의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저는 성공한 겁니다. 뭐 90% 한다? 이건 뻥이죠. 그리고 남들과 해서 한 가지는 이기는데 두 사람 못 이기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잘 나가면 있잖아요. 멈출 수 있는 시간 자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 부의 증가도 마찬가지죠. 부의 증가도 어떤 좀 돈 많은 사람 이야기는 0.5조가 되면 그다음부터 플럭처에이션이 일어난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다고 이론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 이상 갈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행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만든 이론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감하는 건데, 남을 행복하게 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남은 좀 연배 되신 분도 마찬가지요. 남은 인생 중에 내가 얼마의 돈과 얼마의 시간과 사랑을 남을 위해서 주겠느냐. 이걸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풀로 붙여갖고 숨겨놓으세요. 보면 쪽팔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행복은 작용반작용이다. 행복은 작용반작용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가지고 그 반대로 하고, 우리 여러분들 뭐 리더들은 되게 쫄병들 막 괴롭히는데 스트레스 주면 스트레스 그대로 받습니다. 왜? 작용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의 작용반작용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만든 이론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한때 유행했죠. 근데 그러면 성적이 반대냐? 그것도 아니다. 뭔데? 그거 아니야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시한 게 행복은 설계순이다. 설계라는 것은 어떻게 고안하는 것도 있지만 선택입니다. 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은 행복은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라는 범죄들하고 행복은 기본적으로 기대치에 만족하는 얘기예요. 근데 행복이 많이 오해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은 행자가 어떤 로트, 뭔가 복불복 뭐 이런 게임 같은 그런 느낌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행복은 좀 단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인생 설계에서 자기가 바라는 인생을 설계해야 만족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집 가시면 뭐 듭니까? 뭐 전거북이라든지 양장피 드시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데리고 가지고 야 몸에 좋으니까 양장피 전거북 사주시고 굉장히 비싸지만 되게 싫어합니다.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어야 기본이죠. 그렇죠? 맥지수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대치에 만족해야 됩니다. 행복을 정의하지 않고 산다. 인생을 정의하지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실제로 자기가 이루어져도 행복할 줄 모르고 남들보다 굉장히 행복한데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모범답안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 좀 써먹으셔도 돼요. 행복은 인생 설계와 그 설계를 수행하는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결국 설계만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는 엄청 잘했는데 만드는데 불가능하다든지, 뭐 어떤 애가 그래요. 희망이 뭐야? 그냥 재벌이세요. 근데 뭐가 문제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중에 읽은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제 책을 쓴 게 아니고 굿라이프 읽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번 책을 읽으면서 상당 부분이 저와 비슷하다는 걸 알겠어요. 행복은 만들어간다. 선택이다. 그 마찬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쾌락과 쾌감과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핵심으로 되어 있었고, 또 이분이 프레임의 저자잖아요. 최윤철 교수 프레임은 문제다. 행복을 어떤 거라고 사실은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그러면 긍정과 부정의 이상적인 비율이 얼마냐? 2.9031대 1이라고 나중에 이게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지만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늘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매일 해가 뜨면은 사막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늘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나이에 딱 맞습니다. 자기 인생 DNA를 분석해. 나는 뭘 하면 행복하는데? 요거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에 있었던 어떤 친구는 재밌어요. 꿈이 과학자, 연구자, 음악가, 엔지니어 왔다 갔다 하는 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음악가를 원했는데 도저히 정말 천재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재능은 1000대 1, 1000대 1의 확률이거든요. 막말로 군대에 오면은 그냥 대충 해도 밥은 먹고 살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경쟁이 심한 데 가면 밥도 못 먹고 삽니다.
예. 소확행을 즐겨라. 예. 이게 제가 오페라 2번 연주하면서 공연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월급쟁이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늘 자랑하는 게 자기가 반대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실제로 하려면 이게 한 적어도 5, 6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줄이고 정말 열정페이 해가지고 나온 게 2천만 원대 나오는데 거기에 한 반 정도는 제가 보통 후원을 받고 반 정도는 제가 생돈을 받습니다. 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에 제 이름 치시면 이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아마 다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기대 이 중에서 한두 명만 제대로 봐주셔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요거 아까 보냈지만 첫 번째 그 공연했을 때 만든 음반이고 또 우리 제 시를 가지고 제가 작곡한 3곡과 진짜 작곡가가 5곡을 만들고 음반을 만들고 나머지 2개의 음반은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소개도 안 합니다. 제가 그 양산이라는 그쪽에 우리 회장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서 가가지고 정약용 유배생활 비슷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걸 합니다. 과연 내가 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저는 뭐라냐면 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근데 좀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명품의 특징이 뭐냐? 명품이 뭐냐면요 100m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창피하지 않아야 되고 세 번 중요한 거 원가 대비 42배가 넘어야 명품입니다. 2배 받아갖고 명품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좋은 물건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요. 명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명품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차, 2차 합쳐가지고 11명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뭐 대표라고 해서 애들이 그냥 강제로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 명품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혹시 떠나더라도 떠난 자리도 아름다워야 명품인 거죠. 그리고 인생이 아무리 좀 못 살고 월급이 작고 뭐 힘들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매일 100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사람 정말 매일 옷을 갈아입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 30년 후에 얼굴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하고 해가지고 교환하면서 3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쓰는 편지와 내가 30년 후에 나에게 쓰는 편지를 읽어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올해는 감사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표를 해가지고 했는데 본인 가족 대표 그다음에 동료 멘토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 친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실제를 했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칼비테로부터 시작한 카이로스 성인교육법인데 제가 이제 큰 회사 다닐 때는 정말 이상한 게 교육이었어요. 교육을 무슨 학점 따러 가고 가서 교육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걸 굉장히 저는 안 좋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은 아무것도 아니죠. 교육이라면 에어찌용이라고 독일어인데 비로소 꺼낸단 말이에요. 뭔가 있는 탤런트를 꺼내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스킬업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칼비테라는 사람은 재미있어요. 이 아버지 아들이 이름이 같다고 저도 좀 헷갈렸는데 13세 해가지고 박사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틀에 박히지 않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무슨 철자 가르치고 책상을 모르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했고 최종 목적이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 아버지는 교수 안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 교수님도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독일 1800년대 교수가 정말 나빠가지고 교수 사이에 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교수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제가 이제 카이로스 시인 이거 영어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뭐 기회의 시인하고 좀 달리 카이로스를 만들었는데 칼비테 교육법을 칼비테 교육법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몬테소리라고 여러분들 한국에도 몇 개 있잖아요. 몬테소리가 약간 전형아들 하는 교육법인데 근데 자발적이고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다음에 유대인의 학습법. 유대인의 학습법은 아버지한테 배우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랍비한테 질문하고 도서관 가서 토론하는 겁니다. 그게 전혀 다르죠. 그다음에 뭐냐면은 한국의 서당 교육법입니다. 한국 서당 다니신지 모르겠어요. 서당 교육법 저는 안 다녔지만 사실은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다 진도가 다르고 이야말로 그 수준에 맞게 강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책을 다 맞추면 책거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졸업 시즌이 되어 졸업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을 다 제가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이겁니다. 목적이 뭐냐? 회사 다니는 성인들을 효과적으로 하겠다. 교육하겠다. 두 번째는 비범하지 않은 사람을 천재로 만들고, 제가 요즘에는 옛날 율산 신선호처럼, 그 다음에 박항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제 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월급 많이 주고 만드는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꿈을 주고 뭔가 변화를 하고 혁신을 일으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과 정의에 대한 것이죠. 저희가 정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말 잘못 가르치는 것이 개념도 모르면서 계산만 가르칩니다. 수학과 산수를 헷갈리고 있고, 물리에서 가장 재미있는 건데 물리하면 다들 싫어했잖아요. 근데 노는 건 되게 물리잖아요. 뭐 당구를 할지 무슨 뭐 골프를 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영까지 대부분 다 물리입니다. 물리가 그렇게 재미있는 거고, 여러분 뭐 뮌헨에 가서 기계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죠. 플립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집단과 개인은 맞춤형. 모든 학생들은 자기가 목표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그런데 가끔은 제가 가지고 좀 혼내지. 야, 니네 나 옛날에 머리털 빠져가지고 공부했는데 니네는 너무 건성이다. 너무 건넘는다. 그런 좀 질책을 하지만 자기가 목표를 합니다. 왜? 기분이 다른데 똑같은 목표를 세우면 다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만든 게 퓨처 하이드로 유니버시티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유학계에서는 조금 알아줍니다. 여러분 뭐 CA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미래 유학을 준비하고 문예를 한다는 이런 것들이고,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 공개할 수는 없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는 좀 보여줄 수가 있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세계 어느 대학에서나 어느 회사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건 뭐 이 이제 분야가 이런 것들이죠. 전자유학, 제가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인공지능 굴삭기를 했고, 유학을 했고, 전자화를 했고, 제가 또 옛날에 대학 시절에는 그 산학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전자 과정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형탈모증 관련 없어 1등을 해가지고 제가 독일 유학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을 했었고요. 뭐 여러분들은 뭐 상당히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우리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 친구들은 잘 모르는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학허 가서 그다음에 입학식도 했고요. 그다음에 강의도 했습니다. 정말 너 그러면 행복하겠니? 오늘 이거 한 가지 하고,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설계를 잘해야 되고 디자인을 매니지해야 된다. 감사합니다.